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관리의 고급 데이터베이스죠. 레슨 17은 튜닝이에요. 자, 튜닝. 앞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고급 데이터베이스 들어오면서 정말 고급스럽게 깊숙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쵸? 이걸 넓고 깊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험 문제에서 언급됐던 기준으로 튜닝은 꼭 보고 가셔야 되고, 자, 고급 기술입니다. 튜닝을 한다라는 건. 왜? 좀 더 최적화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존 시스템을 좀 더 최적화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튜닝이에요. 그쵸? 예. 자, 튜닝이 여러분이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악기 조율하는 데서 들어보셨죠? 왜? 좀 더 맑은 소리, 깊이 있는 소리를 들어보시려고 기타도 조율하고 여러 가지 악기들 튜닝 하시잖아요. 자동차도 튜닝 하시잖아요. 심지어 핸드폰, 스마트폰 튜닝 하시잖아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튜닝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거나 낯선 용어들을 보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문제풀이만 한 3번 정도 하고 튜닝에 대한 개념 잡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튜닝은 운영 관리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튜닝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험이 2005년 하반기에 바뀌었죠. 4회차. 자, 그리고 2007년도에 튜닝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행위주라는 기술이 2008년 4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위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튜닝 산업기사에서는 한참 뒤에 13년 3월에 튜닝 용어가 답항으로 나눴어요. 자, 기사에서 먼저 고급 기술인 튜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산업기사도 2013년쯤에 튜닝을 자연스럽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자, 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즉 저희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 문제은행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한참 만에 나온 게 산업기사에서 튜닝이네요. 용어적으로도 접근하시면 되고 기출이 완전 복원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용어적으로 접근해서 충분히 맞으실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고급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셨어도 맞으실 수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자, 일단 그럼 튜닝의 간단한 개념 목적 보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원래 교재에는 조금 더 튜닝이 깊숙하게 있었는데 지금 교재가 간략하게 용어만 정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 참고하시고요. 자, 개념 보면요. 개념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어떠한 조직 체계에서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관리 중에, 그죠? 네, DB를 운영하는 중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도입과 데이터베이스 대용량화로 인해서 DB는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죠. DB는 어때요? 공유하는 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유하는 데이터 자체의 증가도 있지만 얘를 이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서 DB의 접근도를 좀 더 늘리는 상황에서 DB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자체나 그거와 관련된 운영체제, DBMS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걔네들을 조정하셔서 데이터 시스템 성능 향상시키는 작업을 전반적으로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적화. 그죠? 예. 자, 목적은 뭐예요? 최상의 상태의 데이터베이스, 최적의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 용량의 크기 조정하는 걸 좀 포커스로 맞추고 있어요. 자, 근데 튜닝의 관점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자, 튜닝의 개념과 목적에서 저희 예제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6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업무적인 환경이나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DB의 파라메타, 요소들을 설정한 거죠. DB와 관련해서 뭐 뷰를 통해서 저희는 접근을 하지만 그때 의미 있는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최적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공간 필요 없이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효율화하여서 접근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튜닝의 관점을 그러니까 SQL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튜닝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SQL 자체를 보고요. 거기에 가능한 디스크 블록을 최소로 접근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DB에 접근해서 SQL문으로 추출을 하는데 쓸데없이 단계를 더 여러 개가 아니고 최적 조건을 표현을 해서 접근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죠. 그죠? 디스크 분산시켜가지고 집중되는 현상
최소화. 자, 그럼 3번 디스크 블럭에 한 번 읽은 데이터는 가능하면 메모리 영역에 보관한다. 왜? 한 번 읽은 데이터 블럭 자체는 다시 그 영역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갖고 와서 저장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확률적으로 빠르게 디스크 입출력 자주 발생하는 걸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명명 표준 같은 거 SQL문도 그때그때 다 다른 게 아니고 작업에 대한 표준안과 관련된 공유도 가능하도록 하면 DBMS가 좀 더 조율을 통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튜닝에 그렇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락에 대해서 배웠죠? 락킹 해가지고 잠금 발생이 최소도로 유지를 하도록 한다. 그렇죠? 왜냐면 락킹이 됐다라는 건 시스템 내에 다른 요소들은 자원을 공유하지 못하고 멈춰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락킹을 최소화합니다. 자, 그러면 배치, 백업 등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되도록 합니다. 자, 백업 오래 걸리거든요. 또는 배치 작업, 입출력 작업을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되면 그 텀이 길면 길수록 양이 많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적으로 멈춰 있으니까 그걸 좀 빠른 시간에 진행하도록 주기를 좀 더 짧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이 튜닝 기술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로우 마이그레이션과 로우 체이닝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이 행위주는 그러니까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우 마이그레이션이 뭐예요? 이주잖아요.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로우는 뭐예요? 줄, 레코드, 튜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데이터 블럭에서 추정이 발생할 때 수정된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 블럭에서 저장하지 못하고 다른 블록의 빈 공간을 찾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입출력 속도가 감소합니다. 지금 나쁜 상황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튜닝해야 된다. 그렇죠? 제대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블록에서 저장돼야 되는데 다른 공간에 있다가 그렇죠? 네. 나중에 백업이라든지 배치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입출력 속도 감소하는 행위주 상황이고요. 로우 체이닝 뭐예요? 연결이죠. 연결. 체이닝. 자, 로우 길이가 너무 길어. 그래서 하나의 블록 내에 못 담기기 때문에 연결하여 부가적인 결과로 그러니까 더 추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블록을 걸쳐서 하나의 로우에 저장되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크게 저하시켜요. 하나에 다 담겨야 되는데 너무 큰 거야, 자료가. 그래서 두 개를 쪼개 당기고 연결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로우 마이그레이션과 로우 체이닝을 해결하기 위해 튜닝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냐고요? 자료 정의를 잘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다루는 레코드의 정의를 가변적으로 했을 경우에 짧은 자료와 긴 자료가 있을 때 그걸 나눠서 담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DB 설계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기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기출문제는 아니고 튜닝과 관련된 문제 구성한 건데 혼자 보셔도 되고 한번 저랑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봅니다. 자, 다음은 실습하기 1번은 SQL 문장 튜닝, 즉 지리적 튜닝. 그러니까 지리문을 좀 더 효율화해서 DB의 최적화를 통하는 거죠. DB 작업의 최적화예요. 그렇죠? 가지고 오는데 불필요한 것까지 끌어오지 말고 필요한 것만 끌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아무리 훌륭한 악기가 있어도 연주하는 사람이 악기를 다룰 줄 모른다면 그 악기는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듯이 이런 거 왜 읽어야 되죠?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SQL 문장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질의를 하면 빨리 가지고 올 텐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SQL 작성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랑 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SQL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SQL 뭐예요? 구조적 지리어예요. 구조적 지리어. 그렇죠? 예. 다음엔 SQL 문장을 작성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설명들이다. 어떻게? 퍼스트, 첫 번째로 옵티마이저 모드가 비용 기반한 모드인지 규칙 기반인지를 알아야 된다. 아, 옵티마이저 모드가 비용을 중심인지 규칙을 중심인지 따르고 구별을 하고 다음을 통해 규칙 기반 모드와 비용 기반 모드에서 실행 계획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박스가 나오고 만약에 레짓 디파트의 10의 분포가 25% 정도이고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31일 정확하게 2년이네요. 2년.
그죠? 이전까지의 오더 데이트의 분포가 3% 정도인 인덱스가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SQL문을 한번 봐보면 이거와 관련된 SQL문을 작성을 한 거죠. 자, 볼까요? select order number를 찾는데 테이블 오더에서 찾고요. select from where이지. 그죠? 예, 근데 조건은 뭐냐고? 일단 레지 디파트가 12고 자, 기간이죠. 답을 미리 적어놨어요. 예, 기간은 정확하게 2년이라 그랬죠. 자, between A and B 동안. 자, 답은 between이에요. 1번에.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볼 때 order by 넘버 순으로 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ASC 해가지고 오름차순 생략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생략되면 오름차순. 자, 그러면 규칙 기반 모드에서는 이 문장은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것이 15순위이고 레지 디파트가 는이라고 비교되었기 때문에 9순위. 그러니까 작업의 순위가 있는데 15순위고 9순위고. 그죠? 오더 데이트가 제한된 범위를 검색하니까 10순위 해서 자료의 범위에서 추출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더 데이트의 분포도가 40%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어 성능이 저하된다.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쿼리문 하면. 그죠? 자, 둘째로 숫자 형식은 볼게요. 문제는 자, 숫자 형식의 타입으로 문자 형식의 타입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자료의 타입과 내가 물어보는 질의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외열절에 기술된 비교 형식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숫자와 문자를 비교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비록 변환의 문제가 없는 형식일지라도 DBMS는 너무 힘들어한다. 그죠? 네. 자, 예를 들어 숫자가 넘버가 10이에요. 그죠? 네. 홀다운표 앞뒤로 해가지고 10인데 작성하지 말고 이와 같이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얘는 뭐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예를 들어서 숫자 형식인 자, 얘는 숫자가 자료예요. 그러면 이 대상도 10이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문자 열과 관련해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고요? 2번은 자료형에 맞춰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D, E, P, NO는 10, 제가 0을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게 숫자 정보니까 비교되는 대상도 숫자여서 자료형의 일치. 만약에 이게 문자면 어떻게? 홀다운표 앞뒤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또한 DPT, NO, 그러니까 NM, 넘버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임 같은데요. 디파트먼트에 네임은 이름은 뭐 영업부던 기획부던 있겠죠? 자,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자열이니까. 그죠? 얘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옆에도 문자열 상수로 비교해야 된다. 홀다운표 하고 영업부. 저기 있는 이 뒤에 홀다운표는 얘 짝이에요. 잘 보세요. 시험장에 가면 저런 게 잘 안 보여요. 영업부. 자, 얘는 뭐예요? 자료형 일치. 데이터 타입 일치예요. SQL적으로 봤을 때. 그거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셋째로 외열절의 비교 조건에서 인덱스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인덱스 컬럼을 기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절한 인덱스를 비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열 조건에서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 인덱스를 알아서 해야 되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은 테이블의 인덱스가 무엇인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테이블에 걸려있는 인덱스와
인덱스 칼럼을 조회하는 SQL 문장이다라고 해서 빼곡히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는 빈칸이 지금 있지 않고 인덱스 칼럼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봤더니 여기서 인덱스 네임이 정의되어 있고요. 자, select from order by, 그렇죠? 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자, 조회한 칼럼에 대해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면서 SQL 문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칼럼이 인덱스 하나로 지정된 경우 where절에서 모두 기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인덱스에 대한 반영을 딱 봤을 때 인덱스 걸려있는 거와 칼럼을 그냥 조회만 했지 제대로 구별이 안 되니까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넷째로 인덱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칼럼에 대해서 변형을 하지 않는다. 인덱스를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자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죠? 예, 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얘 먼저 볼게요. 자, 문자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 아이템 CD가 4자리래요. 이 봤더니 자, VAR 캐릭터, 베리어블 캐릭터, 가변 길이 문자열입니다. 가변 길이라는 건 최대 4자리까지, 한 자리일 수도 있고 2자리일 수도 있고 3자리일 수도 있고 4자리. 그렇죠? 네. 인덱스가 걸려있다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select from where 있고요. select from where 있는데, 자,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템 CD 얘를 얘기하는 거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변 길이 문자열 4자리인데 문자열이잖아. 문자열. 캐릭터, CHAR, 문자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얘는 뭐예요? 1111, 1111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1111 숫자예요, 쟤는. 문자여야 된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 답을 알려낸 거는 자료형에 대한 힌트, 캐릭터라는 걸 통해서 자료형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칼럼 타입에 따라서, 그죠? 네. 혹은 정확한 상수를 지정했는지에 따라서 인덱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전체 스캔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인덱스를 통해서 직접 접근할 수도 있고 전체 스캐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풀 스캐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숫자처럼 보이는 칼럼도 가끔은 문자열로 지정하여 사용하기도 해요. 전화번호 같은 거, 우편번호 같은 거, 숫자인 것 같지만 중간에 빽이 있잖아요. 이때 인덱스 지정하지만 비교적으로 상수나 바인드 변수를 명확히 유형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인덱스 사용할 수 없다. 인덱스를 사용할 거는 인덱스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정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아이템 CD가 4자리 VAR이고, 자, 아까는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인덱스 걸려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인덱스. 자, 서브 str 이게 뭐예요? 문자열 추출. 우리 SQL에서 배웠어요. 문자열 추출 함수죠. 인덱스 걸려있는 상황에 대해서 코드의 부분값을 갖다 추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D, CD로 시작하는 이네. 그죠? CD 하면은 CD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자는 거죠. 만약에 CD에 그죠? 500메가, 700메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럴 때 여기에 앞에가 CD일 수도 있고요. 또 DVD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품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인덱스 처리하는 거. 지금 인덱스가 걸려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데이터를 인덱스화해서 문자열을 추출해서 비교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자열 추출함수 배웠어요. 문자열에서 부분 추출하는 함수. 서브. 대문자예요. 대문자와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스트링, str입니다. 자, 가로 열면요. 그렇죠? 네, 여기 가로 있어요.
자, 여기 문자열 적고요. 여기 숫자 적고 숫자 적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뭐예요? 몇 번째부터? 몇 개 추출하여라. 왼쪽에서부터 몇 개 추출하여라예요. 자, 즉 여기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템 CD라는 문자열 제품명에서 요소명에서 첫 번째부터 왼쪽에서부터 2개 딱 뜯으면 그게 CD이니 묻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부터 2개를 뜯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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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고 얘는 DV죠. 그거 묻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CD로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문자가 CD이냐. 자, 이게 뭐예요? 만능 문자 퍼센트. 자, 이 부분 왜 SQL 나와요? 이 문제가 뭐야? SQL 튜닝이니까 그런 거죠. SQL 튜닝을 보고 있습니다. SQL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SQL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검색 작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 성능 향상시킬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CD로 시작하면 길이가 제각각, 내용도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럼 는을 못해요. 뭐예요? 생각나세요? like.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like네.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서브 str, substring을 이용하여 아이템 CD를 잘라버리면 인덱스 영역에 존재하는 칼럼과 비교하지 않고 바로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 영역에서 비교함으로 전체 스캔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ke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동일한 SQL 문장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인덱스 영역에서 인덱스 용에서 비교하게 된다. 즉 위에 있는 건 풀 스캔을 하는 거고요. 전체 테이블을 데리고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풀 스캐닝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밑에처럼 like SQL 질의를 하면 그렇죠? 예, 그 인덱스 영역을 이용하여서 비교적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 SQL 튜닝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between A and B였고요. 자, 10이라는 숫자와 문자열과 매칭하는 거와 자, 정보 상수가 뭐예요? 문자열. like 풀 스캐닝 안 해도 인덱스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문자열 추출보다는 like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SQL 튜닝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습하기 1번은 SQL문 공부했던 거 반영하여서 답 다룰 수 있었죠. 자, 이게 튜닝이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2번은 두 번째 실습하기는 우리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재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기출 복원을 한 거죠. 100%는 아니고 이때 2007년 2년 2회차라고 하면 시험이 바뀌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출 복원율이 좀 높았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답할 수 있죠. 1번 시험장에서는 노란색으로 안 돼 있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1번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 힌트 얻으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집중하시는 거죠. 문제가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앉아서 문장을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자, 1번 볼게요. 뭐뭐라 하면 뭐예요? 조율, 조정이라는 단어래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고 갔던 SQL이란다.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중에서 조율이란 뜻, 조정이란 뜻 뭐가 있어요? 튜닝밖에 없어. 자, 그러면 튜닝을 어떻게 해요? 40개 해보기 중에 영어가 있는지 그죠? 또는 한글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다시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는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튜닝이다. 자, 그러면 1번 튜닝이 하게 되면 업무의 최적화, 하드웨어적인 병목 현상, 이렇게 집중 현상, 그죠? 딜레이가 되는 거죠. SQL의 최적화. 앞에서 SQL의 최적화 봤죠?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를 통해서 속도 향상되고요. 사용자가 필요할 때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반응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하는 뭡니까?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DB 전문가가 우선 시스템의 성격에 대해서 검색해 본가 봤더니 본 시스템에는 삽입, 수정, 삭제보다는 서칭을 많이 하더라. 그렇죠? 네. 자, 삽입, 수정, 삭제 작업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이블에서는 인덱스가 많은 경우 매번 인덱스를 수정해야 하는 관계상의 성능할 수 있지만 본 시스템의 경우에는 조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덱스 되어 있는 게 인덱스드 되어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덱스화 할지 안 할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삽입이 되거나 삭제가 되면 중간 삽입이 되거나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삽입이 됐죠. 삭제는 중간에서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인덱스를 재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있으면 조회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우리 시스템이 지금 귀하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처럼 테이블에 대한 조회 위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삽입, 수정, 삭제처럼 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보고 여러분은 뭐예요? 인덱스 개수를 지정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동그라미 1번의 의미다. 튜닝의 의미다. 인덱스 튜닝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덱스 검토할 때는 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키값을 기준으로, 식별자를 기준으로 인덱스 매기면 됩니다. 자, 외래 키에 대해서 가급적인 인덱스를 생성하여 전체 스캔이 발생하는 경우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동그라미 2번을 없애도록 하자. 자,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전체 스캔도 나쁜 거고, 그렇죠? 전체 스캔 나쁜 거고, 2번도 피해야 되는 나쁜 거예요. 2번은 뭘까요? 다시 볼까요? 동그라미 2번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시성으로 인하여 답 나왔습니다. 동시적으로 공유 자원을 접근한다는 거죠. 다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읽게 되거나 변경된 데이터가 손실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자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작업이나 세션을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나 세션이 접근하지 못하게 뭐해요? 막는 것. 뭐예요? 로킹 얘기하는 거죠. 답에서 영어인지 한글인지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풀스캔과 로킹을 피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외래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덱싱 생성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그러니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로킹인데 로킹은 뭐가 중요해요? 로킹 단위가 중요한 거죠. 로킹의 대상은 뭐예요? 로킹의 대상은 공유 자원이죠. 공유 코드일 수도 있고, 다시 공유 레코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튜플, 걔네들이 모인 공유 테이블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파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로킹의 단위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로킹 단위가 크면, 자, 필기 문제네 이거 완전히 병행성의 수준이 낮아져요. 로킹 단위가 작으면 병행성 수준, 동시수행, 병행이 뭐예요? 동시수행이 높아지기 때문에 로킹 단위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자, 로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행 수준의 로킹은 페이지 수준이나 이게 좀 더 큰 단위죠. 로킹의 단위는 공유하는 행, 페이지, 테이블이 로킹보다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가 증가하고 시스템 오류도 증가, 오버헤드도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로킹 단위와 관련돼서 얘기했고, 자, 기본키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순서대로 인덱스를 생성하므로 왜? 기본키는 유일하니까. 그죠? 유일성도 같고 최소성도 같고 그래서 뭐예요? 식별성 보장하기 때문에 인덱스로 지정하기에는 완전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자, 키를 구성하는 칼럼 순서를 복합 칼럼 인덱스를 지정하는 규칙에 따라 나열한다. 식별자가 너무 길거나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하는 경우 작업의 수행 속도가 떨어져요. 최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공키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복합 속성으로 인덱스를 매기면 그것도 비효율적이긴다.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공키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인덱스 설계할 때 동그라미 3번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3번은 뭡니까? 인덱스의 동그라미 3번은 인덱스의 키값당 행의 개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뭘 좋도록 반영해서 인덱스를 잡냐고요? 자, 다시. 자, 낮은 동그라미 3번을 가진 인덱스의 키값은 키값당, 그러니까 낮은 3번을 가지는 인덱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덱스의 성격이 3번과 같은 경우에는이에요. 근데 낮대. 그럼 키값당 많은 수의 행을 가지는 인덱스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M, 여자의 경우에는 F의 두 가지 값만 가지는 성별과 같은 칼럼이 있는 인덱스에 해당한다. 자, 인덱스 뭐예요? 저희 지금 17 레슨의 튜닝을 보지만 앞에서 봤었던 인덱스 수업했을 때 인덱스 레슨에서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낮은 뭐예요? 선택성.
그렇죠? 3번의 선택성입니다. 인덱스 렉슨에서 나왔던 거 지금 2007년 2회차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튜닝과 인덱스. 지금 실습하기 2번은 튜닝과 인덱스 문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선택성은 관련해서 보시면 낮은 선택성의 경우에는 선택성이 낮다라는 거는요. 구분자가 낮다는 거죠. 즉 남자, 여자처럼 구분 기준이 세세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좋은 4번을 가지는 인덱스는 고객번호 칼럼에 있는 인덱스와 같이 인덱스 키당 하나의 또는 소수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키 값이 좀 더 뭐예요? 4번 좋은 클러스트. 자, 4번은 뭐예요? 클러스터드. 맞나요? 한글로? 네. 클러스터링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일단 답 한 번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을 가지는 인덱스는 고객번호 컬럼처럼 인덱스와 같이 고객 컬럼에 있는 인덱스와 같이 키당 하나의 또는 소수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낮은 선택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야를 크게 해가지고 난 클러스터드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트가 좋은 클러스트를 가지면 세세하게 매칭돼가지고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번과 5번 인덱스를 각각 생각할 수 있는데 인덱스는 그러면 클러스트가 있으니까 난이 있겠네. 그죠? 영어로 non 해도 되고요. 한글에는 none. 뭐 이거겠죠?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다. 선택성에 대해서 선택성이 낮은 경우와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덱스화했니? 인덱스화하지 않았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번에 클러스트는 인덱스가 가치는 데이터가 이미 정렬되어 있어 최종 인덱스가 없이 바로 데이터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 조회 시에 난 클러스터 인덱스보다 빠른 성능을 가져요. 그러나 삽입 수정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인덱스에 반영하고 재정렬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난 인덱스보다 불리하다.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인덱스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이제 넌 인덱스 조회 시 인덱스보다, 그러니까 클러스터 인덱스보다 넌 클러스터가 클래스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나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설정 가능한 특징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묵냐, 묵지 않냐의 효율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 한번 보면요. 1번 튜닝이었고 2번 로킹의 단위에 대한 설명 나왔고 선택성과 관련되어 있죠. 선택성이 높냐, 작냐, 낮냐, 높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클러스터드와 non 클러스터드 시험 문제에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자, 초창기에 냈기 때문에 클러스트가 뭐예요? 묶는다라는 단어 영어 단어만 찾으셨어도 실제 시험 문제는 좀 쉽게 풀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덱스라는 정상적인 레슨을 수강을 하신 관계로 선택성이 뭔지, 그렇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트를 해야 되는지, 묶음을 형성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서 클러스트가 선택성이 높은 거고요. 낮은 클러스트가 non 클러스트라는 거 앞장 레슨 15인가요? 인덱스에서 얘기를 했던 걸 지금 튜닝과 관련해서 묶어서 2007년 2회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왔어요. 뭐예요? 행위주 나왔었던 2008년도 4회 문제 한번 볼게요. 저희 당연히 기출풀이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정규 이론 강의 수강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개념 잡으시면서 문제 연습도 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상황을 가정해요. 자, 가칭, 뭐 이상교육, 문화진흥원은 뭐 이런 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DB가 도입이 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자, 지역 간의 교통 체계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개혁하고 보다 쾌적적인 교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가상의 기관이래요. 그럼 교통 환경 분석사 자격관리 시스템. 아유, 무슨 자격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려나 봐. 관련 자격 체계에 대한 자동화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근본의 성능 향상, 튜닝을 시키려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도입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시스템 성능이 그다지 향상되지 못해요. 수험생으로부터 불만이, 민원이 빗발쳤대요. 그래서 튜닝의 전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튜닝 전문 단체에 의뢰를 했대요. 아유, 뭐 이렇게 많이 길어요. 자, 그래서 선임 컨설턴트로 당신이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귀하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DBMS의 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종 데이터베이스 관련 매개 변수 설정을 하거나 논리적인 모델링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수행된 정규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DB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는 역정규화는 물론 검색의 빈도가 높은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 2번의 설정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1번은 뭐고 2번은 뭘까요? 계속 나옵니다. 그죠? 네. 검색의 빈도가 높은 뭐예요? 우리는 레코드를 찾기 위해서 속성, 애트리뷰트를 계속 검색을 하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그죠? 네, 인스턴스의 내용을 갖다가 속성 값을 검색을 하는데 뭐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황이 파악되었다. 우선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데이터 중복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어 역정교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대요. 아, 그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PK가 뭐예요? 기본키. 기본키에 대한 유니크 동그라미 2번이 유니키가 뭐예요? 네, 고유한. 그죠? 고유한 동그라미 2번이 디폴트로 구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테이블별, 데이터량 및 검색 빈도 등을 분석을 했더니 동그라미 2번 설계 구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역정교화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 얘기인 거죠. 검색의 빈도를 분석해 봤더니 그죠? 예. 동그라미 2번 설계 구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2번이 뭐죠? 유니크한 동그라미 2번. 기본키가 지금 인덱스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1번은 뭐 칼럼,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은 인덱스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 확인하기가 좀 뭐해서 제가 좀 더 뒷부분으로 뺄게요. 자,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파악을 했대요. 귀하가 투입이 돼서. 이제 튜닝 전문가예요.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시행연도, 시행구분에서 쭉 봤더니 별 문제가 없는데 정규화는 안 해도 돼요. 역정규화를 통해서 정규화를 다시 수행할 필요는 없다. 그죠? 예. 자, 근데 기본키라고 되어 있는 PK 부분에서 인덱스 설정이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박스가 자 지금 기본키인데 기본키가 복합키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림 2번입니다. 그림 2번에 문제를 봤더니 테이블 정의서가 있어요. 시험관리 시스템에 관련하여서 테이블 아이디 나와 있고요. 관련된 칼럼 아이디, 칼럼명도, 형태, 길이 쭉 나와 있네요. 자, 키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본키가 지금 복합키야.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기본키 복합키고 기본키는 원래 이즈난 널이죠. 널값. 그죠? 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노노노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널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럼 기본키는 뭐예요? 시행연도, 시행구분, 회차, 응시 코드, 차수까지 해서 기본키로 되어 있고요. 가변 길이로 되어 있네요. 이걸 왜 가변으로 했을까? 길이가 딱 다 맥시멈으로 그냥 지정하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예를 보고서 답을 해드릴게요. 1번은 뭐예요? 뭐 속성의 일부에 의해. 2번. 예, 2번이네요. 2번 속성입니다. 자, 2번 속성은 뭐예요?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크기도 고정되어 있고요. 아이디는 아이오고 널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얘가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형이냐, 난 클러스터형으로 뭐래요? 인덱스 속성을 잡죠. 2번은 인덱스예요. 답항 보기에서 인덱스가 영어로 나와 있는지 한글로 나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또한 데이터 칼럼이 그림 4와 같이 대부분 동그라미 3번으로 되어 있대요. 그죠? 예. 그림 4번 같이. 자, 있는 바 물리적인 한 블록 공간에 데이터가 모두 입력된 경우 이 블록 공간에 입력된 동그라미 3번 형태의 데이터 수정 시 다른 블록에 무슨 현상이 발생한대요. 3번과 4번은 묶어서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4번 현상이 발생한 데이터를 검색하여 먼저 저장되어 있던 블록을 검색한 후 이주된 블록을 검색하게 됨으로써 검색의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주된 블럭의 4번은 뭐예요? 행이주죠.
low migration. 답이 영어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에 4번을 풀 수 있는 표현이 시험 문제에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가 아니고. 그죠? 예.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그림 4번 한번 봐볼까요? 그림 4번. 얘가 그림 4번이죠? 대부분의 속성이 지금 형태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 키도 그렇고 VAL 캐릭터 가변 길이 문자열이 되어 있죠.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죠? 네. CHAR 타입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블록 공간에 모두 입력된 경우 이 블록 공간이 그러니까 나는 이 블록을 자 보세요. VAR 자 대부분 이거죠. 그죠? 맞네. 그죠? 네. 근데 나는 여기를 아유 넉넉하고 주면 되지 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20바이트를 갖다 딱 잡아놨어요. 근데 가변이라는 거는 짧을 수도 있어서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넘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150, 20이 넘쳤잖아요. 60, 50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데이터가 다 레코드가 담기지 않고 보조적인 그렇죠? 추가 공간이 있어요. 오버헤드 공간이죠. 오버플로우 공간. 오버플로우 영역에 여기에서 못 당긴 뭐예요? 120 부분. 120바이트가 연결되어야 된다. 행2주. 행2주의 문제는 가변 길이 문자열 타입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빵꾸를 뚫어 놓은 거예요. 빈 공간을.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과 4번. 3번의 문제 때문에 4번이 나왔다. 그러니까 3번으로 되어서 행위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튜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DB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죠? 예. 자, 그럼 볼게요. 그림 4에 시험 장소 코드의 테이블 정의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소, 전화번호, 위치, 약도, URL, 칼럼 등 데이터 크기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검색 속도 향상을 위해서 가변형의 동그라미 3 형태의 이걸 봐도 알잖아. 가변형의 뭐? VAR 캐릭터, 그죠? 네,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고정형의 동그라미 5번 형태의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5번은 뭐예요? 이거는 가변이고 얘는 고정이에요. 얘는 맥시멈 공간이고요. 얘는 아예 딱 고공간이에요. 그죠? 네. 자, 고정형의, 가변형의, 고정형의 이걸 통해서 문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의 기출은 이렇게 풀으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매개 변수 및 동그라미 2번 뭐예요? 인덱스, 메모리 등은 물리적으로 생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응용 시스템 처리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설정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매개 변수, 파라미터 및 인덱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생성되어야 하고 시험 단계 안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럼 다시 1번 다시 한번 봅니다. 1번을 꼭 앞에서 답을 못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뒤에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해 제일 먼저 검색 빈도가 높은 뭐예요? 1번에 대하여 인덱스 설정을 한대요. 인덱스는 뭐예요? 속성. 그렇죠? 네. 자, 속성인데 이게 칼럼일 수도 있고요. 속성일 수도 있고 칸일 수도 있어요. 이건 답 항목이 40개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는 칼럼 정의서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있다. 테이블별로 데이터 양 및 칼럼이 얼마나 그 칸이 얼마나 검색하는 데 많이 이용되냐의 빈도를 분석하여 인덱스 선정 권고하게 됐고 귀화가 인덱스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뭐요? 모든 액세스 형태 수집하고요. 그렇죠? 이게 순차 검색인지 다이렉트 검색인지 어떤 경로로 액세스하는지 수집하고요. 대상 칼럼 선정 및 분포도 조사해요. 그렇죠? 자, 칼럼 정의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속성 정의서라는 건 없어요. 애트리뷰트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항목,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이에요. 반복되는 수행 액세스 경로 해결하고요. 자, 이걸 클러스터링 할지 안 할지
고려해야 되고 시험 테스트 해야 되는 인덱스 선정 과정이 다음과 같다. 아, 인덱스 공부 깊이 했네요. 시험장 가셔서. 그죠? 예. 또한 데이터 형태를 VAR, 가변의 캐릭터형으로 설정하게 되면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무슨 현상? 행위주 현상이 발생하니까 속도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 동그라미 3번 VAR 캐릭터로 되어 있는 칼럼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칼럼, 데이터 항목들을 크기가 비교적으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캐릭터 AR로 해야 행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고정형의. 자, 이게 뭐예요? 튜닝. 그렇죠? 이것도 튜닝의 일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봐볼까요? 쭉 봤는데 속성 있어요? 애트리뷰트 있나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자, 12번에 칼럼 보입니다. 그죠? 자, 23번 영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뭡니까? 인덱스 영어와 한글. 답방 보기가 이때는 영어와 그쵸? 예, 영어 영문과 그걸 한글로 읽는 게 같이 나왔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그때 달라요. 그쵸? 자, 지명 관계상 다른가 봐요. 지면의 양, 시험지 양. 자, 40번에 VAR 캐릭터 있고요. 33번에 좀 이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생뚱맞은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고급 데이터 부분에서 DB 설계와 관련해서 해줘야 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주. 그죠? 예, 영어로 로우 마이그레이션. 그죠? 단어가 한글이면 좀 이상했는데 로우 마이그레이션이 뭐예요? 좁은 공간에 못 담으니까 다른 추가 공간을 필요해서 이주하니까 이거 비효율적이다. 그죠? 자, 그래서 5번에 뭐예요? 5번 어디 갔습니까? 캐릭터. 자, 그래서 실습하기 3번까지 해서 저희가 튜닝 부분을 하나하나 요소별로 본 게 아니고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앞에 있는 인덱스와 엮어서 한번 문제 실습하기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급 데이터베이스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